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건강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부엌에 두고도 그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15년 추적 연구 결과 식초를 매일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병률이 무려 34%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28% 감소했고요. 여러분, 이건 약이 아닙니다. 그저 부엌 찬장에 있는 식초 한 병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 측정기 숫자 때문에 하루가 불안하시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고요. 이 모든 것이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지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습관의 중심에 식초를 놓고 싶습니다. 잠깐, 식초라고요? 그냥 요리할 때 쓰는 신맛 나는 조미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식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최신 연구 결과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목격한 생생한 변화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맞는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 건강입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우리 몸에는 세 가지 무서운 적이 숨어 있습니다. 높은 혈당, 높은 혈압, 그리고 막혀가는 혈관. 이 세 가지가 바로 중년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식초 한 병이 이 세 가지 적을 동시에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공복 혈당 측정하실 때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숫자가 130을 넘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으시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은 자꾸만 올라가는 걸까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 23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입니다. 식사 직전에 사과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1% 낮았습니다. 31%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혈당약 한 알의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밀은 식초 속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장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급류에 둑을 쌓아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모 할아버지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항상 160에서 180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질러 혈당 재는 게 공포였다고 하셨어요. 식후에는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요.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28로 떨어진 겁니다. 식후 혈당도 이전보다 40, 50 정도 낮아졌고요. 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식초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큰 게 아닙니다. 하루 1, 2스푼이 적정량입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강한 산성 때문에 식도와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 번씩 혈압계 앞에 앉으시죠?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밤에 자다가도 혹시 뇌출혈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혈압약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일본 교토대학 의학부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와 경증 고혈압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8주간 매일 식초 15ml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 감소했습니다. 이완기 혈압은 7mmHg 낮아졌고요. 1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 한 알이 평균적으로 떨어뜨리는 수치가 15mmHg입니다. 식초만으로 약 한 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본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은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트륨이 쌓이면 이 호스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식초는 이 경직된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76세 박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항상 150, 95 정도 나왔고 두 종류의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늘 불안해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하루 2번, 아침 저녁 식사 때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씩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신맛이 싫다고 하셔서 꿀을 한 방울 넣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8주 후 재측정했을 때 혈압이 138, 88로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자다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혈압계 보는 것도 덜 무섭고요. 세 번째,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뭘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몸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동맥경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서운 건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45, 75세 성인
34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8mg/dl 감소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평균 22mg/dl 낮아졌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혈관 탄성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정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는데 경미한 동맥 경화 소견이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78로 상당히 높았고요. 스타틴 계열약을 처방받으셨지만 근육통 부작용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초였습니다. 식사 전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하루 2번 마시고 튀김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4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혈관 탄성도도 이전보다 개선되었고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요. 혈액이 깨끗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손발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니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 이것이 우리 몸속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혈액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당, 혈압, 혈관, 이 3가지만 관리해도 중년 이후 건강의 절반은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식초 한 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초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 몸속 장기들, 특히 간, 위장,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공장들이죠. 간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까지 모두 간에서 걸러지고 처리됩니다. 그런데 간이 정말 무서운 장기입니다. 왜냐고요? 아플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의사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장기적인 약물 복용, 이 모든 것이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죠. 대한간학회 2023년 발표 자료를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의 43%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 심지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실험 모델에게 12주간 사과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간 조직 검사에서 지방 축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비밀은 식초의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간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오래된 주방 후드를 세정하는 것처럼 간에 쌓인 기름때와 독소를 자연스럽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63세 최모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AST78, ALT72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간 초음파에서 경도의 지방간 소견도 나왔고요. 술은 전혀 안 드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저녁에는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기. 둘째, 튀김과 고기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 식단. 셋째, 저녁 식사 후 30분 가벼운 산책. 2개월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AST42, ALT38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고요.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식초가 이렇게 간에 좋은 줄 몰랐어요. 그저 신맛 나는 조미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매일 챙겨 마셔요. 다음은 소화기 건강입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험 자주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소화 효소도 예전만 못하고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화불량의 주원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를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72%가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화제에만 의존하시죠. 물론 급할 때는 소화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식초는 천연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분해되게 합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소화가 너무 느려서 항상 소화제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생야채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요. 식사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반 스푼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식도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요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연산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신장 결석 생성을 방지합니다.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고요. 72세 강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정상은 1.2 이하거든요. 담당 의사가 3개월 후 재검사하자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하루 2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1.5, 2리터로 늘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식초물 마시니까 물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식초는 수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물을 마시다 보면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요. 이것 또한 신장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일부 식초에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몸속 장기들, 간, 위장,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장기만 건강해도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하루 한 잔의 식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비, 체중 관리, 만성 피로, 이 세 가지만 해결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58%가 주 3회 이하의 배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거죠.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장기간 지속되면 치질, 치열, 대장계실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변비약은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비약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식초가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변비 해소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장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75세 윤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이 없다고 하셨어요.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도 자주 차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먹지 않으면 다시 똑같아진다고요. 제가 권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물 섭취량을 1.5리터 이상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주 후에는 거의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고 변비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배가 이렇게 편한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물론 식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섬유질 섭취,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식초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좋은 촉매제입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은 쉽게 찌고 빠지기는 더 어려워지죠. 특히 뱃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뱃살 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2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면서 특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일본 비만학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비만인 성인 17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사과식초 15ml, 두 번째 그룹은 30ml, 세 번째 그룹은 가짜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5ml 그룹은 평균 1.2kg, 30ml 그룹은 평균 1, 국회준이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복부 지방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허리 둘레가 평균 1.5, 2.3챔이 감소했고 내장 지방 면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식초는 여러 경로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음식이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69세 박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며 고민하셨어요. 키는 155ccm인데 몸무게가 68kg, 허리 둘레가 92ccm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식단,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63kg으로 5kg 감소했고 허리둘레가 85kg으로 7cm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좋아하신 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초는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물론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는 말씀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지치고 졸린 느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체내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67%가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시죠. 식초는 만성 피로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쌓인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4세 한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 점심 식사 후에도 따뜻한 식초물 1잔, 이렇게 하루 2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밥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도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게 10년 만인 것 같아요. 식초는 커피처럼 즉각적인 각성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식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변비, 체중, 피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해결돼도 우리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하루 한 잔의 식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노화와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 뼈, 건강, 통증, 피부, 이 4가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수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만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새벽에 깨어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를 보겠습니다. 70대 이상의 54%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초가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식초에 포함된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요. 또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71세 송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하루 잠 4시간밖에 못 자는 것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습관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자는데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낮에 졸리는 부작용 때문에 먹기가 꺼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과 함께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시간 이상 깊게 자는 날이 늘어났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푹 자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낮에도 머리가 맑고 기분도 좋아요.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식초 한 잔으로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예방도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칼슘이 이온 상태로 잘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소장에서 흡수되기 쉽게 만드는 거죠. 특히 멸치나 시래기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를 보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칼슘을 섭취한 그룹이 칼슘만 섭취한 그룹보다 골밀도 증가율이 23% 높았다고 합니다. 67세 김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 2.3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2년간 복용했지만 골밀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칼슘 보충제와 함께 식사 때마다 사과 식초를 곁들이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이나 뼈째 먹는 생선을 드실 때 식초물을 함께 마시면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재검사 결과 T스코가 2.1로 미세하게 남아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식초는 튼튼한 뼈의 기반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면 그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요통 완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다는 말씀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경직과 염증으로 많이 고생하시죠. 식초는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외용법으로 족욕이나 찜질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73세 정모 할머니는 매일 밤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먹지 않으면 다시 아프고 약에 의존하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복과 외용을 함께 권했습니다. 내복으로는 하루 2번 식초물을 마시고 외용으로는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넣어 10분간 족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허리가 덜 뻐근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근육도 이완되고 신경 압박도 감소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식초는 체내 피로 물질과 통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연 치유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망설여지시죠. 기미, 잡티, 잔주름이 늘어나고 화장을 해도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식초는 우리 몸속을 정화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자연식품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에 활력을 주죠. 또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이 개선되면 피부 트러블과 염증도 줄어듭니다. 64세 이모 할머니는 기미가 짙어지고 얼굴색이 어두워져 고민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도 받아봤는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한 잔의 식초물과 함께 채소 위주의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을 권했습니다. 피부는 외부보다 내부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화장이 잘 받아요. 얼굴이 밝아졌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요. 식초를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식초의 13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혈당부터 피부까지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초의 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1 2스푼이 적정량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큰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셋째, 식사 10-15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 몸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식초 한 잔, 이것이 여러분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 보세요. 이재택이보리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